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 남긴 기록을 통해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모실 분은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아름다운 책을 평생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한길사의 김언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수많은 독자들과 함께 책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아마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들으면 이 책이 내가 봤던 이 책이 한길사에서 나온 거였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살 때 출판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서요. 최근에 로마에 또 다녀오셨어요. 제가 이탈리아에 한 네네. 2주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 전체를요? 네네네. 네네. 이탈리아 그냥 로마 이제 북쪽으로. 북쪽으로. 네네네. 뭘 하고 오셨습니까? 금년이 저희가 내고 있는 네. 로마인 이야기를 출판하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들고 전에도 물론 뭐 많이 가봤지만은 그 로마 현장, 역사 현장, 문명 현장을 다시 한번 밟아보자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30주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진짜 젊었을 때 봤거든요. 예. 군대 가기 전에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 세월이. 어떤 책은 저희가 책 만들 때 네. 그냥 한 프로그램이 10년, 20년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로마인 이야기는 이제 참 많이 읽혔잖아요. 근데 네. 아주 스포셀러였는데 지금도 제법 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재미있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히겠죠. 이게 총 15권이죠? 15권입니다. 전부 다 해서 몇 부 나갔습니까? 합쳐서 한 400만 권 이상 팔린 것 같아요. 이야. 그때는 너무 책이 많이 나가서 제작하기가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출판사로 저희가 그때는 출판 도시가 아니고 강남에 있을 때인데 네네. 신사동에 네네. 너무 전화가 많이 걸려와서 감당을 못했어요. 그냥 로마 가면 되는데 우리 이 책 들고 로마로 가고 있다고 괜히 독자들이 전화해 줬어요. 이거 책을 들고 가는 거 사실 여행으로 봐도 되게 재밌죠. 내가 본 어떤 내용이 나오는 그 도시 혹은 그 비석 이런 걸 찾아가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도 이렇게 이제 저자를 만나러 간다든지 시오노 나나미 선생이 로마에 살기 때문에 만나러 간다든지 누구 인터뷰하러 같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가면은 이 로마인 이야기 들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군데군데서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럴만 합니다. 예. 저 갑자기 궁금한 생각 들었는데요. 예.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 처음에 어떻게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편집부 직원들하고 같이 93년에 일본에 연수를 갔어요. 네네네네. 우리가 일본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큰 서점에 이게 무더기로 쌓아놨어요. 많이 팔리니까 그렇겠죠. 네. 그때 저도 이제 80년대는 사회과학 책이든지 우리 한국적인 책을 많이 이제 내던 시절이었는데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도 새로운 어떤 독서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인 이야기, 로마의 세계 전략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쌓아놓은 책을 보고 일단은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가져와서 이제 우리 이 번역가들이든지 우리 이제 저자들한테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론을 물었죠. 어떻게 이거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거의 99%가 읽어보고 너무너무 좋다. 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책이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간혹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썼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기도 하고 비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초반에 많이 근데 했었죠. 일본 시오노 선생은 역사 연구가가 아니라 문학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작가지요. 네. 이 로마인 이야기 1권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저희가 책 표지를 오픈 채팅방에 올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저는 이 시리즈를 너무너무 즐겁게 다 본 사람으로서 아이고 독자님을 여기서 뵙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봤던 사람으로서 1권이 좀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1권을 그렇게라도 끌어낸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재미없는 주제들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렇게 끌어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1권을 보시고 번역을 결정하신 게 전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살펴봤는데 네. 이제 우리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본을 우리 글보다 더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세대의 우리 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었는데 일부에서는 비판했지만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 독서가 그 맨날 사회과학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좀 특히 역사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15권을 거의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차례로 펴내셨고. 그때 13년인가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책 내는 것만 해도. 그죠. 94년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연락이 안 왔어. 그럼 같이 가자. 얘가 일본 친구하고 같이 로마로 직접 갔습니다. 네. 가서 그거에 재미있는 얘기인데 왜 이 책을 내려고 합니까? 그랬어요. 아, 가서 시오노 나나미 선생을 만나셨습니까? 직접 만나서 네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로마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로마의 어떤 그 문명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세웠는지 그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자가 너무 좋아했어요. 청년들에게 읽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스테디셀러하게 읽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시오노 선생이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팔렸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전체적으로는 근데 인구 비례로 하면 우리가 꽤 많이 나갔죠. 우리가 네. 지금 뭐 400만 권 이상 나갔는데 이런 책이 저희가 몇 가지를 뭐 홈플 같은 것도 400만 권 이상 나갔는데 한국에서 저렇게 슈퍼셀러가 된 경우는 드물죠. 그게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출판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한길사라는 회사를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68년에 신문사 동아일보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이제 자유언론 운동이 70년대 중반부터 막 일어나고 75년에 우리가 동료들하고 같이 해직이 되면서 네. 다른 뭐 이제 신문사에 가서 조금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좀 가까운 것이 이제 언론하고 가까운 것이 출판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름을 한길사라고 지으셨어요? 그때는 순수한 우리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한길이라는 큰 길, 네. 뭐 광장 뭐 이런 뜻이겠죠. 한이 보통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크다는 뜻이잖아요. 대전을 한밭이라고 한밭. 했죠. 네, 예, 네. 예. 그런 것처럼 그 한이군요. 예, 네, 네. 그러면 한길사의 한길은 순우리말. 순 우리말인데 그 나중에 다들 이야기가 이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한국적인 것을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출판사 처음부터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 기자였는데 해직되셨을 때는 좀 황당하셨겠어요. 저는 천년만년에 기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못하게 되고 네. 다시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안 그래서 이제 처음 이름을 우리 집사람 이름을 대표로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네네. 저는 이제 취직을 하든지 다시 복직을 하든지 행여나 나중에도 그런 꿈이 있으셨군요. 있는데 뭐 네. 결국 결국 복직도 안 되고 또 피라 사건도 터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서 또 조사도 받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름을 바꾸고 네. 그때 우상고 이영희 선생이 구속되면서 피라 사건이 터진 거지 우리가 책을 내면서. 네네네. 야, 제 옛날 얘기들입니다. 그 아주 우리 젊은이들은 저 옛날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지. 그러니까요. 뭐 저도 이제 언론사 출신이라 네네. 언론사 출신들은 일단 해직 기자들에 대한 일단 존경심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 해직된 게 금년에 75년 아닙니까? 이제 2025년 아닙니까? 네네. 75년에 우리가 3월 달에 나왔으니까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해직된 5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책도 내고. 네. 제가 75년 생이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세상에 같이 나왔네요. 예. 그 70년대하고 80년대의 출판의 분위기 혹은 독자들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70년대는 뭐 우리가 책을 많이는 내지는 못했지만 70년대 후반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으니까 70년대 특히 80년대는 네. 위대한 책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책뿐 아니라 네. 많은 그런 이 현실적인 어떤 인식을 강하게 해내는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모든 대학생들의 가방에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책들 읽었다고 뭐라 그러고 만들었다고 뭐라 그러고 뭐 때로는 잡아가기도 하고 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언론의 자유가 확실하게 생겨나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신문이 좀 맥을 못 쳤잖아요. 그런데 네. 책은 상대적으로 숨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많은 책들이 읽혔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대학생들이 정말 책 읽는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대표님께서는 책을 낼 때 기준이 있으세요? 어떤 원고를 보면 이건 책으로 내고 싶습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하면서 그걸 이제 훈련하고 배우는 건데 네. 저는 1차적으로 나를 동의시킬 수 있는 책이라야 된다. 나를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책이 다른 사람이 동의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에게 재미있어야 돼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관적인 어떤 편집 기획을 하는 편이죠. 그러나 이제 다 그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면 다른 사람도 감동시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확실하게 있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책을 뭐 비교적 많이 접하는 그런 속에서 대학을 다녔고 네네. 또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신문사 제가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뭐 책 이렇게 많이 구하러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 우리나라 출판계에 한 정점을 찍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일단 로마인 이야기도 그렇지만 1986년부터 8년간 필자가 무려 170여 명입니다. 권수는 27권. 예. 한국사를 출판하셨습니다. 그 한국사는 제가 이제 그것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낸 그 한국사는 네. 일제 중반쯤 오면 끊어져 버려요. 안 나와요. 네네. 그 이후에는 책을 안 내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내 스스로 한번 내보자. 네. 저도 이제 한국 역사 이런 걸 너무나 중시하고 또 책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한국사인데 처음에는 한 5년 되면 한 4년 정도 되면 책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늦어져서 8년 걸렸어요. 한꺼번에 94년에 27권짜리 그 대조를 냈죠. 한꺼번에 내신 거죠? 한꺼번에 내고 또 그 내고 나서 독자들을 상대로 한국사 대학이라는 걸 개설해서 72강좌를 했습니다. 이거를 8년 동안 그러면 돈을 못 벌고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책이 어느 정도 팔렸던 것 같아요. 뭐 해방전후사 인식 이런 것도 꽤 많이 읽혔고 네. 또 뭐 초기에 태백산맥이라는 것도 우리가 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사회과학 또 이를테면 본격적인 책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냈는데 지금까지 한 3,500권 정도 이 책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많이 80년대, 90년대 거는 꽤 많이 읽혔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렵지만은 해냈죠. 저희가 그 책을 스스로 민찬 한국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 민찬이죠? 민간에서 만들었다. 민간에서 만든 국편은 관찬 아닙니까? 역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아니 이제 관찬. 관찬. 그래서 이제 민찬이라고 하니까 좀 더 우리 자주적인 어떤 우리의 개성이 들어있는 책들을 많이 만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뿐 아니라 80년대 이런 출판사들이 좀 새로운 책을 기획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로마인 이야기도 민찬이네요. 아니 뭐 출판은 기본적으로 민찬이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또 한 명의 작가를 들들 볶으셨습니다. 저 혼불? 그러니까요. 혼불은 최명희 작가를. 아니 총 17년 걸렸습니다. 17년입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쓰게 하고 한 것이 나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안 쓴다고 어떻게 하면 쓸까 맨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문사에 있다가 사회부에 있다가 신동아에 가서 2년 하면서 그쪽을 잘 아니까 신동아에 그러면 연재를 하자. 네. 특히 이제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이제 네. 최명희 선생이. 그래서 그 17년 걸려서 10권이 나왔고 그것이 대히트를 치고 뭐 또 그러나 아깝게도 51세로 최명희 선생이 요절합니다. 네. 51세 같으면 이게 옛날 같으면 제가 지금 30대 정도 될 제가 51세입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최명희 선생은 정말로 그리운
소설가 최명희 선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인연이세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책을 하나 그 동아일보에 그분이 그 장편 당선됐는데 그 책이 나왔어요. 그걸 저한테 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거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자기 더 써야 된다고 그래. 서십시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0권이 됐는데 제가 그 최명희 선생 글씨가 굉장히 좋고 말씀을 굉장히 잘해요. 뭐 정말로 수상 연설 같은 것은 품격하죠. 제가 그래도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끝내고 나서 제가 이탈리아 여행 그때 이제 우리가 출판도시 헤일이 이런 걸 만들 때니까 그거가 여행 가서 제가 그 아주 비싼 만년필을 하나 사가지고 네네. 선물해 드려서 이걸로 더 쓰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더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는 다 지금이야 뭐 한글 파일로 다 주지만 그때는 원고지에 펜으로 써서 그렇죠. 넘길 그리고 때라. 물론 뭐 타자를 치고 뭐 그때 이제 컴퓨터 나오기 막 시작하는데 최명희 선생은 만년필주의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책 쓸 때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저 한 5살 6살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모습이 그 왜 바닥에 앉아서 쓰는 책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책상 있는데 그 옆에 원고지가 거의 한 성인 허리 정도까지 쌓여 있었던 그 출판사에서 보낸 선생님이 원고지들이. 작업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저도 기억이 지금 납니다. 기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네네. 저도 지금 그냥 원고 쓸 때 만년필 볼펜으로 씁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참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이 탄생하기까지 여러 고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 대표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대표님에게 재미도 느끼게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출판 편집팀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나요? 저도 뭐 한 사람이 편집자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그럼. 늘 인원하죠. 제가 이런 안을 내고 해서 좀 뭐 이제 우리 편집자들하고도 이제 이를 들면 토론하지만은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저자들, 네네네. 필자들 이런 네. 분들한테도 이제 의견을 묻기도 하고 네. 비교적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들다 보기 때문에 저게 어떻다 이런 걸 좀 이제 추세 이런 것을 아무래도 많이 훈련된 편집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하는데 그러나 이제 한길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에 맞는 책을 만들자. 그것이 오히려 우리 독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한길사의 책들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국적인 거 우리 뭐 이제 이런 더 역사적인 그런데 특히 이제 일본의 이와나미라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네. 그 굉장한 출판사죠. 근데 지금 110년 됐을 겁니다만은 그 회사의 사장님하고 제가 이제 광복 그 70주년 기념으로 대담을 한 게 있는데 물었어요. 제가 네.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와나미가 무슨 진보적인 책도 많이 내지만은 보수주의적인 책도 내요. 그러나 자기들 보수이기 때문에 책을 내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우리도 뭐 낸 책이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책들도 많이 내지만 그러나 이쪽으로 갔다가 더 필요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갔다 다시 이쪽으로 오는 어떤 그런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자꾸 바꾸는 그런 거는 믿을 수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관성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죠. 근데 깊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가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뀐 게 아니라 네. 어떤 데 이쪽 권력 편을 들었다가 저쪽 특히 이제 권력 지향적인 아마 필자들은 저자들은 우리 한길사 저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한길사에서 책이 나왔다 하면 권력지향적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군요. 대표님이 한번 걸러주셨네요 거기서. 약간 그런 편이죠. 그러나 뭐 필요하면은 권력가에 가서 또 일도 하셔야죠. 유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래요. 해방전후사 인식을 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또 책이 나왔죠. 네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저는 그래도 그걸 아무렇게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책은 이런 책 저런 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예. 네. 때로는 뭐 이를테면 우파적인 것, 때로는 좌파적인 것 다 존재해야 되죠. 맞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 얘기 듣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반가우신가 봐요. 몽이님이 김원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즐겨 읽던 책인데 책이 탄생한 과정을 듣게 되니 더 즐겁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분들 덕분에 저희가 좋은 책을 보고 있는 거군요. 건우님이 한길 그레이트 북스 정말 좋은 책 많습니다. 해겔의 법철학으로 처음 접하고 한나 아렌트 책으로 정점을 찍었네요. 림님 로마인 이야기 인생책 중에 하나였어요. 최고의 고객은 대표님이시군요.
9698님, 월요 초대석 공부하면서 듣는 문화시대네요. 80년대 몰랐던 책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책 이야기 들으니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골라주셨죠? 저는 나이가 조금 많잖아요. 네네. 요즘 가끔 듣기는 하지만은 잘 몰라요. 저는 송창식 선생, 조용필 선생 이런 분들의 노래가 저 가슴에 담겨져 있죠. 동시대인이시죠? 예. 네. 뭐 우리보다 조금 약간 후배지만은 그런 분들 대단한 어떤 한 시대를 울리는 그런 이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분들 작품 중에 뭐 하나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들으시죠. 송창식의 고래사냥. 송창식의 고래사냥 함께 들으셨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한길사의 김언호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길사에서 어떤 책들을 내는지 그리고 낸 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책이 있어요. 네. 책 사진집. 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책 사진집이 뭐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그 책을 찍은 사진집이라면서요. 그 책이 존재하는 그 풍경, 모습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한 권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여행하면서 또 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건 이제 책이 존재하는 모습을 찍다가 보니까 이거 내 혼자 보기는 아깝다. 그래서 이제 뭐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 또 제가 내는 책에 뭐 집어넣기도 하는데 책이 존재하는 모습 그 뭐 서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책방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가 막히죠. 특히 이번에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도서관에 여러 군데 갔거든요. 이제 뭐 네. 교황청에 하는 도서관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도서관이 없잖아요. 좀 아쉽죠.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서울을 대표하는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뭐 남산 도서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솔직히 좀 가서 봐야 돼요. 보지 않으니까 이게 최고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고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미술관이 세계적인 미술관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는 미술품은 있어요. 우리 고유한 어떤 작품들은. 네네. 왜 그렇게 못 만듭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없는 것도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 보러 쫓아갑니다. 이 책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되셨다면서요. 제가 80년대부터 특히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혜 수프로라는 이름으로 사진집을 냈는데 네네. 거기에 제일 머리에 있는 것이 86년인가 87년에 저희가 네팔 트레킹을 갔어요. 네. 그 당시 트레킹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을 때인데 그러고 나중에 갔다 와서 그 네팔 학생도 하나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협동해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 학교 갔다 오면서 그 길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어디 가면은 책이 존재하는 모습이 다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기 시작해서 지금 아마 제가 이런저런 사진이 많은데 책을 찍은 사진이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네네. 담아놓는데 제가 우리 디자이너한테 물어봤어요. 몇 장이나 될까 그러니까 한 35,000장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들여다보기도 하고 가끔 이제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사진전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는 책을 찍은 사진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자기 이 거실에 붙여놓고 같이 부인하고 차 마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야, 지금 제가 책을 좀 넘겨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책 사진들도 있고 기가 막히게 책을 꽂아놓은 도서관들의 맞아요. 사진도 있군요. 도서관 중국 도서관도 여러 군데 가봤고 일본도 가보고 제가 다시 도서관 순례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참 진짜 책 읽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저는 대중교통을 좀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예. 지하철을 타면 핸드폰 보는 사람은 많은데 책 보는 핸드폰은 사람은 99%죠. 네, 정말 책 보는 사람. 가끔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너무
신비롭다 그럴까 경이롭다 그럴까.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눈이 갈 정도로 드뭅니다, 진짜. 예, 진짜 인간문화재 같아요, 그런. 네네네네. 아니 뭐 핸드폰 보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한데. 편하기는 한데 지금 핸드폰에 나오는 지식은 절대로 우리 심성을 아름답게 또는 어떤 지성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저도 성장의 단순한 정보예요. 네, 성장의 핵심이 되기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늘 책 읽지 있습니다. 않고 특히 종이책을 읽으면 밑줄도 긋고 뭐 낙서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신 이 좀 서점 사진이 워낙 많으니까요. 서점을 다니면서 느낀 점으로 김원호의 세계 서점 기행이라는 책을 또 그거 내셨습니다. 한 10년 전쯤 됐네 지금. 그렇습니다. 2016년이에요. 그때 중앙일보에서 제가 다른 작가를 소개하려고 책에 관한 걸 연재를 좀 해보시자고 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제가 얘기하는 책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부산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보수동 책방 골목을 드나들었고 네. 그때는 학교 교문 앞에 전부 책방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예. 우리가 자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방이 너무 중요한데 좋은 도시를 가보면 뒷골목에 전부 책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의 뒷골목에 책이 없습니다. 책방이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연재를 했는데 제가 책에 바치는 헌사 같은 식으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우리나라 거 2개하고 20개의 서점을 소개했는데 그거 서기 위해서 제가 해외 11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그 서점 주인 말씀도 듣고 해서 이제 제가 소화해서 글을 썼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반응이 좋고 그래서 중국어판, 대만판, 일본판이 나왔어요. 이 책이요? 번역이 예. 많이 됐군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러시아판이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그게 무슨 뭐 그냥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재미있다고 당연하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냈겠죠. 네. 예. 근데 참 이 책을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 부분이 그 책을 뭐냐면요. 읽으면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일부러 썼습니다. 읽으면은 네. 책방 하고 싶게 제가 썼어요. 그 세계 많은 나라들의 책도 그렇지만 책방도 얼마나 스타일들이 다양하고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제대로 된 저런 서점 그 얘기는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읽히고 싶은 좋은 책을 선정해서 갖다 놔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베스트셀러 한국에는 잘 팔리면은 다 좋은 줄 알아요. 아니 잘 팔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잘 팔린다고 꼭 안 팔린다고 그러면 책이 그 내용이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특히 뭐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독자한테라도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어떤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책이 딱 의미가 있다고 차명희 생각을 선생님이 그렇게 하죠. 얘기했어요. 네. 한 사람의 독자에게도 감동을 주면 자기는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독자가 너무 중요하고 아까 이 반응을 주신 어떤 그런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내고 저자도 아마 책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독자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2025년에 대한민국은 정말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저는 네. 80년대부터 제가 계속 그런데 이제 발언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교육이 책 읽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책을 읽히고 운동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교육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책을 못 읽게 하는 교육이 중학교 가면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시험, 경쟁, 학원 그거가 좀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수학, 영어 좀 잘하면 서울대 가잖아요. 그게 반드시 오는 것일까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히는 어떤 그런 교과 과정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프랑스 취재하러 갔었는데 거기 한국 분인데 작곡하는 분인데 따님이 같이 나왔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무슨 책을 읽었냐. 토마스만 읽고 있다 그러더라고. 야 너무 정말 대단하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읽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들이 토마스만 소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들을 전부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이 교육이 아니죠. 그걸 읽고 있으면 아마 엄마나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공부하라고. 대학에 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 수능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도를 해요. 무슨 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근본적으로 수능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책을 읽는 다시 사회로 변해야 된다. 책 읽는 그 젊은이들이 나중에 좋은 일도 하고 반듯한 국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기둥이 되죠. 아니, 근데 선생님, 대표님, 제가 완전 반대편 입장에서 반박을 좀 해볼게요. 네네네. 요즘은 뭐 디지털 세대라 영상으로도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니 다큐멘터리니 좋고 배울 만한 얘기들 정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그런 것을 다 보고 하는 이상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성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도덕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그 단순히 문자입니다. 그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책을 읽히고 그다음에 북글씨 선언 운동을 해야 된다. 글자를 반듯하게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히고 근데 그런 교육, 그런 교과 과정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그런 걸 안 하고 개인 보고 알아서 책 읽어라. 책 읽을 수 없는 구조인데 네.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애들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만약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책을 읽는다면 너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경쟁에 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보더라도 유명한 CEO들, 그건 다 애독자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그 사람 독서가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디지털도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 두뇌가 어떤 점에서는 더 후퇴하죠. 전에는 랩이 없어도 다 찾아갔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 랩이 없으면 바보가 돼요. 근데 그게 발전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쨌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소셜 시스템으로서 책 읽는 것,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개인 보고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책 읽으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어떤 그 욕망의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뭐 다들 돈 해서 너무 좀 천박하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도 욕망의 하나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유명한 CEO들은 전부 다독가다. 뭐 하여간 99% 100%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 괜찮은 회사를 만든 사람들은 그 독서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젊은이들이 책을 들고 있는 젊은이들, 저는 만약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편집자를 뽑는다. 책을 안 읽은 애들이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편집자들이 그 어떤 책을 만들기가 대단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책은 복잡하고 뭐 학술적인 책은 너무나 뭐 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깊은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지만 그 엔지니어들도 중요하지만은 출판 편집 기획자들이 너무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부터 그랬어요. 그이들을 국가에서 후원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한테만 지원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독서 인구가 책을 잘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좋은 책을 만들어야 또 독자들이 챙기는 거니까. 네. 그 헤이리에 가면 예. 출판단지에 가면 굉장히 멋있는 또 도서관이 하나 있잖아요. 지혜의 숲이라는 것을 이제 2014년에 만드는데 제가 이제 출판도시 재단을 맡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좀 책의 놀이터 같은 걸 만들자. 이제 도서관이 너무 근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뭐 분류를 십진분류를 해가 여기는 사회과학적인 역사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좀 마음대로 책을 빼서 읽을 수 있고 책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하자. 그래서 출판도시 아시아센터를 1층을 전부 그렇게 이제 책을 기증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책을 푸대접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학 정년하는 교수들이 책을 줄 데가 없어요. 또 계속 갖고 있기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런 것은 위대한 문화유산인데 저것을 이제 잘 활용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 책들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어떤 걸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뭐 확실한 게 플랜이 서신 건 아니군요. 고민을 하시는 단계. 지금 뭐 이제 될지 안 될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신안이 우리나라에서 섬이 제일 많은 저 지방이죠. 신안이요?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 저 섬이 한 1,000개 더 된대요. 예, 그럼요. 그 해수욕장이 한 500개 된대요. 네네. 그 모래사장이 좋잖아요. 거기에 폐교 하나를 고쳐서 책 읽고 서점 있고 카페 있고 저 음악회도 하고 인문학 강좌도 하고 뭐 미술 전시도 하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2년째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안군하고 협력해서. 네. 저는 그게 좀 되면은 우리 저 시골이든지 이를테면 저 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어떤 국토에 다시 책 읽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힐링하고 리딩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이거 되면 여기 찾아가는 사람들 많아지겠는데. 그래서 그 스테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휙 둘러보고 오지 말고 좀 거기서 잠도 자고 같이 음악도 듣고 같이 이야기도 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퇴임한 교수들 왜 자기 전공이 있기 때문에 다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책들을 다시 읽는 운동, 그분들이 와서 또 설명도 해주는 운동. 그래서 북 아일랜드라 해가지고 이제 그 팔금도라는 섬인데 지금 다리로 다 연결돼 있는데 거기를 그 신안군에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섬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또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저는 프로젝트고. 이 우리 국토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국토에서 책 읽고 생각하고 힐링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국토의 전역이 다시 어떤 생명력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오픈하십니까? 지금 목표는 내년 한 봄쯤에 해보자 그러고 있는. 지금 이제 설계는 다 끝나고 지금 이제 공사 들어가려는 중입니다. 1년 정도 더 준비를 해서. 제가 오픈할 굉장히 좀 근사하게 거기서 시골에서 그 조그만 그 서점에서 뭐 작은 영화제도 하고 이런 걸 해보자. 뭐 이 시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회도 늘 그렇게 해서 해보자. 우리나라는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음악 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과 함께 오픈하실 때 꼭 좀 불러주십시오. 같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선생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좀 드릴 때가 됐는데요. 김원호 대표님에게 책이란 어떤 겁니까? 책은 저희 운명이고 책 없이 밥 안 먹으면 못 살죠. 그러나 책 없이도 못 살 것 같아요. 사람다운 삶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책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구석에 책이라도 좀 있어야 그 집안이 어떤 전통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 생각, 그리고 어른들도 자꾸 책을 읽어야 이상하게 가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이상하게 가는 현상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태 안 읽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읽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좀 예산과 다른 거 다 쓰고 나머지 예산 조금 해가지고 뭐 도서관을 만들고 뭐 하고 필요 없으면 뭐 그것도 잘라버리고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답게 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 집안도 좋고 그 나라도 좋고 그 사회도 좋잖아요. 그 생각도 반듯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지. 다른 거 다 쓰고 돈이 없으면 그때는 없다 그래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 도서관에 책 구입하지 않으면은 출판사가 어떻게 개인들이 어떻게 다 사가지고 옵니까?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으면 책 안 사도 돼요. 같이 사용하면 돈이 더 적게 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 책 우리가 한 사람 읽는 것보다 10명, 20명 읽으면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들을 하셔서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깊게 남기를 바랍니다.